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입문서인데요. 먼저 자료에 이제 책의 3쪽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자리에 있고 또 아십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죠. 먼저요. 저희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 민법과 개론이 있고요. 2차 시험에 중개법과 공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시, 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각각 과목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록 하시고, 저희 시험 전체요. 시험에 합격 기준 3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각 과목마다 40문제씩이 나오겠습니다. 40문제고 40문제가 100점이죠. 40문제 100점이니까 계산하면 4문제가 10점, 2문제가 5점, 1문제가 2.5, 4문제 10점으로 이제 해서 계산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래서 점수로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개인의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야 된다. 모든 과목 다 40점 이상은 나오셔야 되고, 하나라도 40점이 안 되면 아유 안타깝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 평균 60점, 다음에 2차 평균 6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두 과목 200점 중에서 12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에 2차 세 과목 300점 중에서 18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좀 민법이 자신 있다. 그러면 민법에서 70점, 개론에서 50점. 그건 되겠죠. 근데 민법에서 80점, 개론 40점. 그것도 됩니다. 근데 위태위태하죠. 민법 90점, 개론 30점. 120점은 되지만 40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40점이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다 40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시겠고, 또 이제 들으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중개법은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양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공법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양이 엄청 많아요. 전체, 중개법이 한 150쪽 정도에서 시험을 낸다면, 공법은 전체가 한 300쪽이 아니라 3000쪽이 됩니다. 공부해야 할 양으로는 숭배가 넘는 거죠. 줄인다 하더라도 공부하실 양은 10배가 넘습니다. 중개법의 10배가 넘고, 공법 그 자체만으로도 민법보다도 양이 많고 개론보다도 양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2차 과목이 있고요. 따라서 양이 많은데 똑같이 100점, 양이 많은데 똑같이 100점, 양이 적은데 똑같이 100점이니까 중개법에서 많은 점수, 고득점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요. 공법 경우에는 면피만 하셔도 됩니다. 40점 이상, 42.5. 근데 너무 좀 위태하잖아요. 65점. 목표 점수 65점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공법 65점이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죠.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필요하면 충분합니다.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공법 목표 점수 65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9월, 10월 되면은 너나 65점. 나는 42점, 5점만 나와도 좋아. 40점만 나와도 좋아. 그렇게 됩니다. 공법은 양이 많은 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합격 기준 세 번째가요. 1차 시험에 이제 합격하시고, 다음에 2차 시험 합격하셔서,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합격 증서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요. 1차는 점수가 40점, 60점 나왔는데, 2차에서 공부가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막바지에 집중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마음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2차가 안 되시면, 그러면은, 1차는 됐는데, 2차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은, 불합격이긴 하지만, 1차 시험은 한번 봐주고, 1차는 합격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이라면, 2020년에, 1차는 봤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1차는 합격했으니까, 2차 공부만 하셔도 됩니다. 2차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2차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1차에서 안타깝게 뭐가 한두 개가 모자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1차와 2차 의미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1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2020년에 시험 보실 때 1차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보신 건, 그러니까 합격하신 건 의미가 없고, 다시 또 2차도 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중요한 거죠. 1차는 합격하시면 한 번은 살아있지만 2차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1차 과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1차에 더 많은 집중을 하시고 2차 과목 중에서는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은 어느 선만 넘으시면 되는데 뭐 양이 많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다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이제 이런 목표 점수에 맞는 균형 있는 공부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법이요. 첫 번째로는 뭐 양이 많습니다. 뭐 양이 많다. 뭐 그건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책에 나와 있고, 3,000쪽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놨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출, 많이 표시된, 기출, 올해 그동안 중요했으니까 시험에 계속 냈겠죠. 그 내용들 표시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 또 굵게 밑줄 한 것들,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요. 그 공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법은 특히 더, 일상 용어를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아니라, 전문 용어를 다룹니다. 전문 자격증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보면은, 공부 시작하시는 분이 또 몇몇 분들은, 그 아파트 하나를 사는데 무슨 수수료가 저렇게 비싸대. 차라리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손님 개인 한 분으로는 중개업소에 가서 이것저것을 봤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했지만, 또 달리 보면 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한 건의 성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한 건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건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한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증이라고요. 따라서 전문 용어를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외국어, 외계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길 있잖아요. 차 다니는 길, 도로라고 하는 것까지도 합니다. 근데 도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쪽에서는요. 도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도로를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광역시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네 가지의 차이점을 또 다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어, 외계어 수준이죠. 뭐 옛날 어르신들 얘기로 뭐 소련말 하고 있네. 거의 소련말 수준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첫 번째, 혀로 공부하시는 거죠. 외국어는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혀로 소리내서 그 단어가 익숙해지고 내가 소리낸 게 내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단어가 내 혀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나면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혀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로 소리 내셔야 되고, 또 외국어 공부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번 보실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시고 3번을 채우고 나야 이제,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요. 3번을 보시고 나셔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뭐 아무 걱정 없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는데 절대로 혼자 책 읽지 마세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죠. 근데 영어사전 줍니다. 영어사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사전 큰 걸 주고, 그러면 영어는 다 나와 있잖아요. 알파벳 읽을 줄 알고 사전책을 찾을 줄 압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무슨 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주 전문적인 서적을 주고, 영어로 써져 있다. 사전 줬다. 읽어봐라. 읽어줘요? 안 되는 거죠. 문법부터 그 긴 문장 끊는 것부터 단어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전만 주고 읽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쪽은 공법은 또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는요, 사전도 없어요. 사전이라 용어정이라고 해봤자 봐도 그게 더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어 공부니까 그냥 계속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셔야 되죠.
동영상으로 반복해서 3번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시작되고, 5번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고, 10번 보시고 나면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본격 수준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뭐 10번만 보시고 나면 아무 걱정 없고, 또 이번 과정이 입문서 과정이긴 한데, 뭐 입문서라고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것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그러니까 기본 이론 과정을 이제 보시면서도 중간에 한 번씩은 입문 과정들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 입문 과정만도 4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6문제가 넘죠. 20문제, 24문제 정도는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문서 내용만 완전히 꿰셔도 20문제는 되는 거고요. 또 입문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본 이론에 있는 더 넓은 개념들이 이어져 나가니까 중간중간에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기초를 다져두시면, 그러니까 탄탄히 해두시면 다른 것들을 공부하시기가 훨씬 나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한 또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공법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시죠. 이제 3쪽인데요. 3쪽 보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 관청에서 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공법과 사법.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법, 민법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공법은 법 어기면 큰일 나. 징역가. 그런 것이 공법이죠.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은 대부분 다 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세금에 대한 법, 병역 의무에 대한 법, 쓰레기 버리는 것, 부동산에 대한 법, 온갖 법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중개법도 공법이고, 공시법도 공법이고, 세법도 공법이고, 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부동산 공법도 그 중에 한 분야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토지활동, 건축활동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세우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하는 것과요. 다음에 어느 국민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도로교통법을 볼 때도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차가 다니는 건데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빨간 불 때는 멈춰야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길 가운데 있는 노란 실선, 중앙 분리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걸 다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차 있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죠.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러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운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방 3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것을 운전면허를 딴다, 또 무슨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대한민국 행정법, 공법 전체가 이런 겁니다. 관청에서 뭔가를 하겠다. 개인들이 뭔가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쌀포대가 쌓여 있어요.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친한 사람은 5포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그러는가요? 아니죠. 뭐 법과 그 집안 계획에 따라서 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줄 건지가 다 정해져 있죠. 정해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뭐 개인은 허가는 아닙니다만 일상생활에 좀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A시에서 살고 있다가 B시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죠. 관청에 다녀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부동산 공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양쪽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신도시 만드는 개발법,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건물 올리는 건축법, 그다음에 집 짓는 주택법, 그러니까 논밭에 대한 농지법에서 6개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3쪽 내용을 보면서 가시죠. 그러니까 제1절 네모 1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법 6가지, 시험 범위에 속하는 공법 6가지가 있는데, 먼저 4칸 중에 첫 2칸을 보시죠.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가 나옵니다. 2번 도시개발법, 줄여서 개발법,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에서 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서 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 건축법, 건축물이죠. 무너지면 안 된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화재가 났을 때 다치지 않고 빨리 피난할 수 있어야 된다. 건축법에서 7문제. 5번 주택법.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게 아니라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집을 파는 그쪽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지 않은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택에 딱 그려지는 어떤 그것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요.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파는 거에 대한 법입니다. 7문제입니다. 6번 농지법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법 전체가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국민이 뭔가 할 때 관청에 도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1번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니까 그것에 맞게 건물을 지어라. 여기는 농림지역이니까 그것에 맞게 건물을 지어라. 농림지역이니까 그 땅에는 아파트나 뭐 20층 상가 그런 것은 지을 수 없다. 등등의 용도지역 제도입니다. 도로를 새로 내겠다. 그런 것들이 국토계획법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땅 손대는 거예요.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땅에 손댈 수 있다. 2번, 그러니까 개발법, 신도시 건설이죠. 신도시 건설, 불두저 포크레인 5대 태국 가면서 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뭔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2018년 12월에 3기 신도시 건설 발표가 있었잖아요. 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것, 개발법. 그 다음에 어디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뭐 재개발, 대표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두꺼비가 하는 거죠. 또 몇몇 아저씨들, 그래도 소주는 두꺼비가 최고예요. 참이슬, 뭔지 아무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는 그 두꺼비가 아니라고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 두꺼비입니다. 헌집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 받는 게 재개발이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래서 4번이요. 그러니까 1번, 개인이 땅에 손대려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 4번째 법, 4번, 건축법. 개인이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5번, 주택법. 어느 집장사가 집 30채 이상 지으려면,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6번, 농지법. 그러니까 논밭,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논밭은 소중한 거죠. 그 자체로 보존하고 필요할 때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농지 전용 허가받아야 농지 전용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보시면 4쪽 가시죠. 4쪽에 네모 2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그러면 그 관청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그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어디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도 뭐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신도시로 정해진 땅 주인들은 보상금이 너무 작다. 보상금 현실화하더라 해라. 또 아니면 뭐 무슨 크게 뭐가 들어서면은 주변 사람들은 애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어디다 철도를 내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철도가 땅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땅 흔들거려서 내 집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가지 마라. 또 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여기 왜 저기다 전철역을 세우냐. 여기다가 기차역을 세워라. 또 뭐 기차역 이름을 어떻게 해라 등등등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그 결정들을 왜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대한민국 주인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인인가요? 아니죠.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월급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대신에 너는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월급 많이 줄게. 그 다음에 또 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경기도를 위해서 경상남도를 위해서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를 위해서 일정한 일을 하라. 월급 줄게. 그래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그런 부하, 직원일 뿐인 거죠. 거기다가 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그것도 단기 계약직이잖아요. 대통령은 단기 계약직 5년 하고 더 이상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뭐 도지사도 5년 두 번은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다고요.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권한을 주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전국 5천만 국민이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느 지역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죠. 그 권력은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막 힘을 줘요. 아무한테 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월급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월급 신경이나 쓰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겁니다.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고, 어느 도지사를 선거로 뽑았고, 어느 시장을 선거로 뽑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선거로 뽑은 게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선거로 뽑았고, 우리 주소 그대로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뭐 인사동 등등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슨 동, 몇 번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 무슨 동, 몇 번지 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소는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주소, 친구한테 뭐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 집 주소 어떻게 되지? 해서 다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 그대로라고요. 설마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새로 이사 오신 분, 또 은행에 가서 뭔 서류 하나 만들려면 주소를 몇 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도 뭐 한 8장, 10장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주소만 쓰는 거. 이름은 그래도 3글자 쓰고, 생년월일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주소 쓰려면 이게 또 엄청 길잖아요. 그걸 뭐 몇 번씩을 써야 됩니다. 아무튼, 새로 이사 오신 분은 이제 뭐 전화번호나 메모한 거 보고 내 주소를 이제 보고 쓰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남 아산시에 사는 어느 분은 뭔가를 할 때, 지금, 어느 경우에는 시청에 가서 도장을 받으실 것도 있고, 어떤 일은 도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 이제 광화문은 이제 외교 쪽이 이제 중심이죠. 외교와, 그렇게 돼 있고요. 어지간한 중앙부처는 다 세종에 가 있죠. 세종시에 가서 중앙부처에 도장을 받고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거로 뽑아서 시장 너는 이 일을 해라. 도지사 너는 이 일을 해라. 대통령 너는 이 일을 해라. 근데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장관이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소 그대로고요. 뭐 달리 얘기하면 다 독립적 정부들을 뽑은 거죠.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구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충청남도 도지사를 뽑아서 충청남도 도민들은요, 충청남도 정부를 구성하신 겁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산 시민들은, 아산 시민 손으로 아산시 정부를 구성하신 거죠. 지금 이 표현이 공법이고 행정법이라고요. 대한민국 행정법은 국민 손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도정부를 구성하고, 시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독립적 정부인데, 이제 어느 문제에서, 어느 사안에서 상하 관계가 성립되면,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휘 감독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런데 상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 독립된 정부예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좀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산시 가서 돈 내놔. 뭐 지금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학교 주변 으스러운 골목에 애들 셋이 오른다리 덜덜 떨고 있어, 껌 찍찍 씻고 있으면서 일로 와. 너 돈 내놔. 너 없다고? 너 거꾸로 들어서 털어갖고 10원짜리 하나 넣으면 10원마다 한 대씩이야? 지금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가 돈 따로 있고, 충청남도 돈 따로 있고, 아산시 돈 따로 있습니다. 세법에서 어느 돈이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중요한 시험의 한 갈래인 거죠. 다 독립된 정부이지만
상하 관계가 성립되면 상하가 만들어진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소를 알고 있고, 그래서 주소가 알고 있으니까, 주소를 알고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시에서는 뭘 하라, 도에서는 뭘 하라, 중앙정부에서는 뭘 하를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우선은 중앙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중급에는 뭐가 있고, 상, 중, 하급에는 뭐가 있냐고요. 그것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 중앙을 그냥 그대로 중앙정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람들이 이제 다, 개수까지 다 외웠었죠. 대한민국 17개로 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대한민국 226개로 나누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대표하는 건 우리가 중앙의 대장으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17명 장관을 두는 거죠. 그리고 무슨 처장도 있고 국무총리, 장관, 처장 등등등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요.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6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8개 도,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고, 이 대장들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장, 도지사, 제주도지사를 다 묶어서 부를 때, 그러니까 시도지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전체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 17개를 시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도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6개 광역시가 있다고요. 지도에서 2번 인천, 그러니까 3번 대전, 7번 광주, 6번에 부산, 5번에 그러니까 울산, 4번에 대구가 있죠. 그다음에 그림에서 8번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도가 8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 남부, 전라 남부, 경상 남부, 강원도가 있죠. 그 도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지배할 때 그때 남북이 갈린 거죠. 충청 남북이 갈렸다고요. 그 전까지 그냥 충청도였습니다. 충청도 큰 도시 2군데 어디와 어디예요? 충주와 청주요. 전라도 큰 도시 2군데 어디예요? 전주와 나주요. 경상도 큰 도시 2군데 그러니까 경주와 상주. 강원도 큰 도시 2군데 강주가 아니죠. 강릉과 원주. 그 도시 이름들은 일제 때 있었고 계속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가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요. 이제 그 아래 그림으로 보시죠. 국가 장관이 있고 광역 17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있죠. 선거로 뽑는 구여서 자치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홍성군이 있죠.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이번 겨울에 밀감 올라왔는데 제주도 서귀포시라고 써져 있었는데요. 거기는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편의로 해서 준 겁니다.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산으로 보면 아산시장이 A를 결정하고 충남도지사가 B를 결정한다고요. 근데 세종은 시군구가 없죠. 세종시장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공법 전체,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법 전체에서 특별자치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를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 구청장이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니까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특광도, 시군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시장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만들어준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5쪽을 보시면, 5쪽에 동그라미 1번, 국가, 각 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동그라미 2번,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도, 시도지사. 동그라미 3번,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고 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한다. 동그라미 4번 50만 이상의 대도시 아무래도 많겠죠. 경기도에 많겠죠. 그러니까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아닌 곳으로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그러니까 그 자치구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요. 비자치구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거라고요. 수원시 건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등이 있는데 거기가 그냥 편히 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법에서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대도시시장이 있는 거죠. 대도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시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충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뭔 얘기인가 빼고요. 그러니까 충남도가 있죠. 그러니까 충남도에 그러니까 천안시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시도 있고, 그다음에 홍성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군수, 도지사 다 선거로 뽑아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일을 하라고요. 어느 지역에 주민생활 필요하는데 10가지가 필요하다고 치죠. 아산시장 그러니까 선거로 뽑았고 돈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놀으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이탈리아 가서 곤돌라 타고 그러니까 나는 눈이 잘 침침해서 안 보여. 도우미 좀 불러줘. 그러라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아산시장은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어느 지방 의회 중에 그런 일부 못된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죠. 아산시장 일 열심히 하십니다. 5가지는 열심히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에 10가지가 필요한데 아산시장이 5가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생활이에요. 그러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5가지를 결정하겠죠. 즉 5가지는 아산시장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리는 겁니다. 홍성구수 역시 5가지 결정하겠죠. 5가지는 충남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여기도 5가지 한다.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이 큰 시의 시장들 데모하고 단식 농성하고 그러니까 시위하고 그러면서 따낸 대도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천안시 대도시의 경우에는 3가지를 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안시장은 3가지를 더 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상, 중, 하 3개가 있으니까 2가지만 도지사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올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5쪽에 네모 3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절에 구가 있으니까 먼저 구를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는데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보전, 나무 잘 자라고 산토끼 잘 뛰어놀고 있는데 거기를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결정. 국가요? 지방이요? 지방이 한다고요.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방이 하는 겁니다. 지방 중에서도 시군구에게 맡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올리지 않고 그 중요한 결정,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보전 땅을 개발로 바꾼다. 땅값 그냥 20배예요. 땅값 20배, 50배가 뛰는 겁니다. 그 결정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거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등등등 중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선거로 뽑아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를 다 묶으면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시댁 이 결정한다고요.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 이 결정하는 겁니다. 검은 바탕이요. 둘째 줄 우리 시험범위 6개 법 중에서 국토개혁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댁 이 원칙입니다.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어디 싹 밀고 신도시 만든다. 시댁 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어디 들판 싹 밀고 산 싹 깎고 콘크리트 아파트 붙는다. 시댁 이 승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기는 개발 못한다. 여기는 그대로 보전 땅으로 묶어놔야 된다. 시댁 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천안평야, 수원평야 없다 보니까 대도시장이 할 게 없어서 빠져있는 거고 시댁 이 하는 겁니다. 6개 법 중에서 4개 법은 시댁 이 하는 겁니다.
뭐 정비법과 건축법은 아니다는 건 이제 그쪽 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네모 4번 공법의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민격 갖춘 주체가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뭐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공법도 누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당연히 지금 여기서 보셨던 국가가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뭔가를 합니다. 당연히 이들이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게 공법이고요. 근데 국가 지방만이 아니라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공기업도 뭔가를 합니다. 국세 넣어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세 넣어서 만든 무슨 경기개발공사, 옛날에 서울도시개발공사를 이름 바꿔서 SH 등등이 있죠. 어느 시의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가 6칸인데요. 두 번째 칸, 그 중에 국가, 지방까지는 행정청이죠. 여기가 우리가 선거로 뽑았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심야의 집행자, 석양의 집행자, 법을 집행하는 거죠. 왜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네가 해라 라고 뽑았으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 거죠. 여기는 집행자는 아닌 거죠. 국가 또는 지방 또는 둘은 회사인 거지 무슨 집행자는 아니라고요. 행정청은 아니고 그냥 민간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을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그 다음에 민간은 그냥 돈 버는 민간이죠.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개인 돈 벌라고 대통령 시켜줬어요? 개인 돈 벌으라고 도지사 시켜줬어요? 그거 아니죠. 국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시켰고, 여기도 그러니까 회사 사장, 그러니까 거기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나가서 딴 일 하라고 개인 지네들 식구들 가서 뭐 치부하라고 그러니까 회사 사장을 시켜줬어요? 아닌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세를 넣어서 공기업을 만들었고,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방세 넣어서 공기업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이다. 첫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4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칸 국가, 지방과 공기업, 민간.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또 여기서 외울 수는 없고요. 아무튼 공법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10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틀리는 거 있으면 그때 외우세요. 10번 보시는 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봐봤자 무슨 소리인지 재미도 없잖아요. 예,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가닥이 얹어지면 그러니까 쉽게 다 틀릴 수 있는, 쉽게 다 그러니까 내용 잡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시간 그 얘기들이 좀 많이 길었고요. 그러니까 공법, 그러니까 관청에서 뭘 하겠다. 개인이 뭔가 할 때 도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개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 없습니다. 칠판 이쪽 보시면, 그러니까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근데 주소를 아시는 분들은 고생할 것도 없고 다 하시는 겁니다. 뭐 설마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자, 주소 불러보세요. 예, 대한민국 무슨 도더라? 아산시는 맞는데 저 혹시 아산이 강원도에 있어요? 아산이 경상남도에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수첩을 안 갖고 전화번호도 메모를 안 해놨네. 아산이 어디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생하시는 분은 아산이 경상북도에 있었나? 우리 집이 경상북도인가? 그러니까 그거 고생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3칸 고생하지 않는 분은 전혀 고생할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공법은 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외울 수도 없는 겁니다. 10번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소를 외워야 되냐고요. 외우지 않는 겁니다. 옆으로 쓰니까 이상해진 거지. 곧 아시게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